안녕하세요. 오은쌤입니다. C 언어 코드네요. sf라는 함수가 여기 정의되어져 있고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포문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또 포문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바깥쪽에 포문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중첩된 포문이고 얘는 하나의 포문이 있는데 이 포문을 딱 보니까 배를 출력하려는 포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포문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드를 덩어리째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덩어리째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고 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흐름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흐름이 눈에 잘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코드 분석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sf라는 함수가 따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데 보통 함수가 정의되면 그 함수는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코드의 재활용을 위해서 함수를 쓴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은 기능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sf라는 함수 자체도 분명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먼저 분석해 보고 실제 메인 함수 안에서 들어있는 그런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라가 보면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 함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보시면 아시죠? 주소값을 받아서 값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는 것을 거의 코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 시간이니까 왜 이 코드들이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지 그런 기능을 하는지 따라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개 변수를 받는 이 괄호가 x와 y 두 개의 포인트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값을 주소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보니까 sf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이 부분이 주소를 넘겨주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주소를 받아서 주고받아서 값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겠죠. sf 함수가 실제로 두 개의 값을 받아서 그 값을 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a가 있고 정수형 변수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에는 10, b에는 5가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메모리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히 주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00번지라고 가정하고 얘를 104번지라고 가정할게요. 포인터 변수 x와 y를 각각 선언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언했으니까 x와 y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몇 바이트?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4바이트. 주소 저장용 4바이트 변수죠. 역시 얘도 4바이트죠.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얘들이 가리키는 자료형은 정수형이죠. 포인터에 대해서 잠깐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제 이 a와 b 값을 서로 바꾸려고 할 때는 x와 y에 각각 주소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sf라는 함수 우리가 이 예문의 경우에 호출한다고 한다면 sf 괄호 열고 %a, %p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주소를 의미하는 %연산자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주소값이 x에 복사가 될 거고 y에도 주소값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100이 되는 거고 얘는 104가 되는 거고 결국은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y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즉 x는 a를 y는 b를 그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템프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 얘 이름이 템프예요. 그리고 x가 가리키는 값을 템프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가리키는 값이면 쭉 따라가서 보니까 100번지 안에 들어있는 10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템프라는 기억장소 안에는 10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만약 여기를 x로 써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 에스테리스크, 즉 역창조 연산자를 써서 여기까지는 x고 요 안에 있는 값은 에스테리스크 x로 해야만이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의 값, 즉 y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x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이 있는 곳으로 복사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y가 가리키고 있는 104번지의 값은 5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얘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이 5를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x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 있는 곳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등호가 나올 때는 등호의 오른쪽은 값의 개념이고 왼쪽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값을 이 공간에 넣어라. x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5라는 값이 여기로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이제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템프 값을 y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10이 y가 가리키는 이 공간 여기에 복사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자, 두 값이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SF 함수는 값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메인 함수를 이제 하나하나 코드를 보면서 어떤 결과값이 산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행을 보니까 A라는 이름의 배열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각각의 정수형 자료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포문을 만나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I 값이 0부터 5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I는 0부터 4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죠. 총 5번 반복하겠네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I 값을 넣으라고 했어요. 맨 처음 I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가 만들어지고 I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리스트라는 변수 자체에도 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만났네요. 또 하나. 중첩되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포문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왜 중괄호가 없습니까? 포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하나일 경우 이렇게 중괄호 생략할 수 있잖아요. 배우셨죠? 한 번 더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문이 바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포문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J는 I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I 값에 따라서 매번 시작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J가 6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5까지 가겠죠. 그래서 J 값을 증가시키는 그런 포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문을 만났어요. 여기 이 포문을 만났습니다. 자, 보니까 A의 J가 A의 리스트보다 적으면 J 값을 리스트라는 변수에 복사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첨자 J와 첨자 리스트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J는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J 값은 현재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A의 J라는 것은 현재 여기가 지금 A의 J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의 리스트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A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A의 0하고 A의 1을 비교해서 A의 1이 A의 0보다 적으면 J 값을 리스트라는 변수에 복사해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결국 3하고 5하고 비교해서 얘가 지금 J이고 얘가 지금 A의 J이고 얘가 A의 리스트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서 얘가 적으면 참이니까 이 부분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의 값을 리스트에 복사해 주니까 이 부분이 3은 5보다 적으니까 얘가 1이 되겠죠. 1.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죠. 일단. 그리고 J 뿔뿔 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J가 2가 되겠죠. 2가 되어서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여기가 이제 J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비교를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지금 이 리스트 값이 아까는 0이었는데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아니고 얘가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J 값하고 A의 리스트가 가리키는 값하고 A의 J가 가리키는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8이 3보다 적은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펄스, 즉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들어있는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그냥 올라가겠죠. 자, 또 J 뿔뿔을 했어요. 이번에는 J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J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이 부문을 만나서 A의 J가 A의 리스트보다 적냐, 즉 1이 3보다 적은가. 아, 그렇다. 1이 3보다 적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J 값을 다시 리스트로 넘겨줘. 복사해줘. 네, 그래서 현재 이 J 값인 3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값에 복사가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으로 덮어 써지게 되는 거죠. 이제 3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J는 이제 4가 되겠죠. J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얘가 될 거고, 아까 리스트 값이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트가 가리키는 값도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아까와 같이 비교했습니다. 2가 1보다 적은가? 그런 의미죠. 아니다. 그러면 if 이하의 문장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번엔 J가 5가 됩니다. 하나 더 증가돼서 얘가 이제 J가 되겠죠. 그리고 또 비교해요. J 값과 리스트가 가리키는 값 비교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이 1보다 적은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if문에서. 그렇죠? 역시 이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if문 이하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J가 또 증가되니까 6이 되니까 포문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만나요? 바로 이 문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SF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SF를 호출하는데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의 주소와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의 주소를 넘겼으니까 이 각각이 가리키는 값을 서로 바꾸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아까 I가 어떤 값이었어요? I는 지금 줄곧 0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는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서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안쪽 포문이 다 끝났으니까 바깥쪽 포문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I가 1이 되겠죠.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I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I 값을 리스트라는 변수에 또 넣으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1이 되겠죠. 즉 현재 얘가 I고 그렇죠. 이 값을 잠시 리스트라는 곳에 피신시킨 거예요.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포문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J는 I 플러스 1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J가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가 가리키는 값하고 J가 가리키는 값하고 비교를 해봐요. 즉 8이 3보다 적은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if 이하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J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값을 비교하죠. 그러면 5가 3보다 적은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해당 사항 없으니까 또 그냥 J 값은 증가하겠죠. 이번엔 또 J가 증가하니까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이번에 물어보는 질문은 2는 3보다 적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참이죠. 그랬을 때 어떡한다?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인덱스 번호를 리스트에 복사해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얘 지금 J는 4잖아요. 4라는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J 값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7이 2보다 적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J 값은 if 이하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값만 증가되고 역시 포문은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끝나고 요 sf라는 함수를 실행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얘가 얘를 호출해서 또 돌아오게 되면 값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값하고 이번엔 바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스트는 4고 그렇죠? I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값하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선택 정렬이라고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가장 작은 값이 있는 곳에 표식을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표식이 있는 값과 바꿔주는 거죠. 자, 한 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i 값이 또 1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i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j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제 여기 지금 두 개의 값은 여기까지 현재는 얘네들은 뭐 다 끝난 거죠. 비교해서 가장 적은 값 두 개를 좀 꺼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번에도 j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값이 있는 그 위치를 파악할 거예요. j가. 맞나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는 코드보다는 직접 배열을 가지고 값이 어떤 식으로 교환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여기 i 값 자체가 아까처럼 리스트라는 변수에 카피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현재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j는 3부터 비교를 해요. 자, 5가 8보다 적은가? 5는 8보다 적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이 j 값을 이쪽으로 카피해 주는 거니까 얘가 없어지고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여기에 3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j가 이제 증가했어요. 이쪽으로. 이번엔 j가 여기로 왔어요. 그 비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해요? 3이 5보다 적은가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어떡한다? 이 j의 값을 일로 카피해 주는 거. j의 값을 카피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4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4가. 그리고 또 j 값은 증가를 해요. 그럼 j가 이번에는 7이고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은 3이에요. 자, 7이 3보다 적은가? 아니야. 자, 그럼 안쪽 포문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sf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두 값이 또 바뀌는 거겠죠. 누구와 누구가 바뀐다? 이 i 값하고 현재 누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인덱스의 값하고를 이용해서 바꾸기 때문에 얘가 3이 되고 얘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렬이. 이런 정렬을 우리가 보통 선택 정렬 이렇게 부르잖아요. 셀렉션 소트다. 이 부분만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끝났으니까 8하고 7만 남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두 값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 3, 5, 7, 8 이렇게 될 거고, 정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으니까 8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정답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 정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자료 구조 시간에도 여러 번 배우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버블 정렬, 뭐 선택 정렬, 뭐 삽입 정렬,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렬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코드들을 보면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선택 정렬을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정렬하기 전에 이 위치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가 i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값하고 이 다음번 값하고 이 비교를 해 가는데 또 하나의 기억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 예문 같은 경우는 리스트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 하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결국은 출발 지점은 i부터 출발하겠죠. 여기 지금 i부터 출발하겠지만,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가리키는 값하고 j가 가리키는 값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해 나가면서 가장 작은 값이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에 여기 위치 1이 들어있는 이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 3이 들어가겠죠. 3이. 그리고 나서 이 위치 값을 이용해서 i가 가리키는 위치 값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해 가나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가장 작은 값인지를 선택해서 그 값 바꾼다 해서 셀렉션 소트가 되는 거예요. 선택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행하고 나면은 1, 3, 8, 5, 2, 7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으니까 1까지는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출발시켜서 또 보는 거예요. 얘를 또 i로 두고 또 얘가 가장 적다고 먼저 보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j는 쭉 훑어가면서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는 위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얘 위치가 현재 4가 될 거고, 결국은 다 돌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4하고 i가 가리키는 여기 2라고 서로 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고 나면 역시 1, 2, 8, 5, 3, 7 여기까지 또 끝났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배울 때 꼭 알아야 될 필수 로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그렇지만 중요함을 생각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